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 사는 동네는 창밖을 보면은 지금 일요일 아침 이제 다들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그게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 40일 남짓 남았지요.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역시 지금의 이 판세의 그립은 윤석열 후보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뭐 빠른 행보를 이어가면서 이런저런 정책들 내놓고 있고 또 젊은 층에 다가가는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고는 있지만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서 뭐 요동칠 기미가 영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찌 됐건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스포트라이트를 이마에 딱 얹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어떤 악재가 와도 그렇고 혹은 뭐 홍준표 의원하고 원팀 구성이 무산돼도 그렇고 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삐걱거리고 있어도 그렇고 일단 국민의 관심을 계속 한 몸에 모으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징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내일 어떤 결과가 또 이어질지 새로운 주간이 시작이 되고 바로 설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점에서 제가 읽고 있는 판세를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찌됐건 지금의 흐름 속에서 어떤 지렛대를 쥐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지렛대가 지금의 대선판을 흔들 수도 있는 주요 변수들을 쥐고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첫 번째가 원팀 구성 문제고 두 번째가 단일화 문제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제 느낌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도 버리고 안철수도 버리고 뭐 그것도 꽤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승산이 있는 전략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뭐 그것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일단 홍준표 지난 수요일 저녁밥을 이제 2시간 반 동안 먹은 이후로 뭔가 원팀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한두 발짝 내딛다가 그냥 와장창 와장창 살림살이가 깨져버리는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조금 더 잘못이 있다고 보시는지 윤석열 후보 쪽이 잘못했나요? 단둘이서만 비공개로 먹은 저녁 밥자리인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어찌됐든 뭐 전략공천 서울 종로의 최재형 대구 중남의 이진훈 이런 거를 이제 홍준표 후보가 원했다. 뭐 제안했다, 추천했다, 말이 어떻게 되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입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쪽에서 나온 얘기인 겁니다. 밥 먹은 다음 날 목요일 날 아침에 난데없이 이제 그런 얘기가 터져 나오면서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고 권영세 선대본부장 사실 그쪽 캠프에서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구태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단둘이 만났을 때 밀실에서 어떤 제안을 하고 조건으로 내밀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이면 합의 뭐 이런 예전 용어들이죠. 예전에 정치판에서 많이 썼던 정치 야합, 밀실 뭐 거래 이런 것들 예전 정치에서는 많이 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권영세 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권영세 본부장도 좀 너무 과했다 싶은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당의 당 대표까지 지낸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은 대통령 경선 후보가 했던 얘기를 그렇게 아주 모멸차고 경멸적으로 당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지도급 정치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당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상대편하고 더 이상 뭐 해보지는 않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모멸차게 해버린 일인데, 이제 그러자 홍준표 의원도 팍 해가지고 뭐 방자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이튿날은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직격탄을 날리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증스럽다. 내가 윤핵관 너희들의 결재를 바탕하면서 내가 선대본부에 합류하랴? 아, 나는 그렇게는 못해. 자존심 싸움 비슷한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아무튼 그렇게 그릇은 깨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마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원팀 하는데 그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 너희 더 이상 잡지 마라. 그게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여든 야든. 여당 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이낙연 후보하고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뭐 원팀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요만큼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하고도 뭐 서로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손을 맞잡은 것 같지만 지지율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은 그 비슷한 논리로 윤석열 후보에게 원팀 하는데 홍준표하고의 원팀, 유승민하고의 원팀, 이게 정말로 뭐 보기 모양새는 좋겠지요만은 그게 정말 유권자들을 감동시켜서 표가 쭉 올까요? 지지율이 쌓여갈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신기루 같은 원팀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고, 또 원팀을 이루는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하고 보여줬듯이 찌그럭째그락 뭐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느니 차라리 원팀을 그냥 내쳐라. 홍준표를 버려라. 제가 너무 말을 막 합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김종인 전 총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팀 매달지 말아라. 그게 이제 홍준표 의원하고 이렇게 쨍그랑 소리가 난 다음에 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김종인 전 총괄의 어드바이스는 이런 겁니다. 20대 표가 중요해서 홍준표의 그 청년의 꿈에 모여들고 있는 청년들하고 손을 잡으려고 할 필요 없다. 이준석으로서 충분하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뭐 이준석 대표 탐탁치 않게 보고 계신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만,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발심을 내서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모양새가 있은 다음에 20대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점프를 해서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팩트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15%포인트까지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내려오고 안철수 후보도 내려오고 20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반전 드라마를 써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원팀으로 크게 작용을 한 것이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이니셔티브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거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총괄이 하는 얘기가 이준석하고 원팀으로 됐다. 나머지 원팀은 필요 없다. 그렇게, 물론 홍준표 의원하고 김종인 전 총괄이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마지막 판에는 어떻게든 다시 한번 원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손을 뿌리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원팀은 그렇고, 그 다음에 단일화입니다. 단일화는 국민적 명령이기도 하지요. 여론조사에 따라서 국민의 70%까지가 단일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아주 안정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나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내가 정권 교체의 적임자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근거가 다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누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를 더 크게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안철수! 이 대답이 많습니다. 오차 범위 이내에서 안철수가 앞선 경우도 있고 오차 범위를 훌쩍 벗어나서 안철수가 앞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여야 후보를 다 섞어놓고 물어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1등이지만 단일화를 떼어놓고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어디로 단일화를 해야 승산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압도적으로 안철수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절대 양보 못하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런저런 여론조사에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보하려고 대선에 출마한 게 아니고 단일화를 뭐 지금 생각지도 않고 나는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련다. 그러나 단일화가 있다면 그건 나로 단일화를 해야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실 것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 단일화 얘기는 끊임없이 안철수를 괴롭히고 윤석열 후보에게도 계속해서 단일화의 화두가 3월 8일까지 어쩌면 계속 들러붙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율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국민적 여망을 윤석열 후보가 딱 하나 다 온전히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윤석열 지지율과 안철수 지지율을 더하면 산술적으로 그것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국민적 희망과 비슷한 비율로 나옵니다. 이건 곧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단일화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참 이 단일화 쉽지 않은 문제. 첫 번째, 여론조사를 정밀하게 해보면요. 윤석열 후보 쪽에 있는 표는 안철수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 있는 표는 70에서 80%가 안철수한테 갑니다. 만약 윤석열 후보가 아닌 말로 개인적 일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중도에 낙마를 한다든지 뭐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한테 줬다든지 이랬을 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대부분 안철수한테 갑니다. 그런데 안철수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안철수가 포기를 하면 양보를 하든 뭐 일신상의 이유가 생기든 어찌됐든 안철수가 포기를 하면 안철수를 지지했던 그 표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윤석열한테도 일부 오고 그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이재명한테도 상당 부분 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안철수 지지자들 중에 한 20% 안팎이 이재명한테 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안철수가 포기할 경우에. 참 묘한 상황이죠. 그죠? 이제 그런 입장, 그런 분석 결과 과학적으로 이제 측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보듬어 안아봤자 안철수 쪽에 있는 표가 나한테 올 가능성이 뭐 100% 확실한 게 아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김정인 전 총괄이 단일화 그거 쓸데없다. 자강 스스로 강해져서 스스로 홀로서기가 가능한 그 지지율을 향해서 가는 것이 지금은 정답이다. 그런 충고를 하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하고의 단일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의 지지율을 한껏 끌어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인 이준석이 안철수하고의 단일화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설날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은 설날 앞뒤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것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김종인 전 총괄도 말하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설날 무렵에, 설날 직전이든 직후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단독으로 치고 나갈 수 있으면, 40%를 넘어서 치고 나갈 수 있으면 뭐 원팀이고 단일하고 절대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윤석열 후보도 30% 중반에 갇혀 있으면서 이재명과 초박빙 그 수치가 계속되면은 원팀 단일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네, 일요일 아침 이 시간 현재 이제 뭐 홍준표 의원하고도 안철수하고도 이제 주말은 약간의 냉각기 비슷하게 자기 그 선거 일정, 유세 일정에 따라 지금 이제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고, 이제 서울에서의 어떤 이 정치공학적 이합 집산, 물밑 거래 이런 건 아직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가 오리가 물속에서 발이 움직이듯이 그러고는 있을 겁니다만 노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냉각기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내일 월요일 날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